오늘은 우리가 만전춘별사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고전시가 중에서도 고려가요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전시가를 공부할 때는 이 작품이 어느 갈래에 속해 있는지를 언제나 체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 작품은 고려가요이고요. 자, 근데 여러분 얘는 고려가요임에도 불구하고 후렴구가 없는 게 굉장히 특징이에요. 그래서 후렴구가 없다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조의 어떤 형식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흔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조의 기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기도 하는데 사실 뭐 시조의 기원이 되는 작품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남녀 간의 사랑을 소재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주제는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정리할 건데요. 친구들이 뭐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만전춘별사는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남녀 상열지사로 분류가 됐거든요. 남녀 간의 얼레리 꼴레리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입장에서는 와, 고려 이렇게까지 수위가 셌다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약간 너무 남녀 상열지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이제 뭐 우리의 교과서에도 잘 올라가 있지 않은 편이고 사실 출제도 거의 많이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만전춘별사는 생각보다 조금 자주 보는 작품은 아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 악장가사라는 책에 기록이 됐는데 이게 이제 궁중에서 잔치를 벌일 때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려에서 유행했던 노래를 조선시대에 기록해서 계속 이제 보존을 했던 거죠. 자,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얼음 우이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만정.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얼음 우희가 여러분 히읗 종성체언이에요. 우리 중세고 한 번씩은 배워서 알죠? 자, 얼음 위에 댄잎자리라는 건 여러분 이 대나무 잎을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뾰족해 여러분. 그 푸바오가 먹는 거 본 적 있죠? 자, 님과 나가 얼어 죽을 망정 이런 말인 거죠.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정든 오늘의 밤을 더디세우시라 더디세우시라. 여러분 오늘 관용급조사 밤이죠. 오늘 밤 이런 말인 거죠. 오늘의 밤을 더디게 새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즉 오늘 밤이 빨리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반복을 함으로써 운율이 형성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캐치를 해야겠죠. 그리고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얼음 위에 누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게 다 뭡니까? 어떤 극한적인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나는 그런 순간에도 너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시간이 더디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로 서창을 열어하니 도화가 발하두다. 자, 여러분 경경이라는 거는요. 뒤척뒤척 이런 말인 거예요. 뒤척뒤척. 여러분 고가 외로울 고자거든요. 외로운 침상에 어떻게 잠이 오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전전반측이라고 하죠. 서창을 서쪽 창문을 여니까 복숭아꽃이 발했다라는 거는 이제 펴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도화는 시름이 없어요. 자, 여러분 얘는요. 이 부정적 감정인 근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도화는 여러분 화자와는 지금 대조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숭아꽃은 소춘풍 한다라는 게 여러분 춘풍이 봄바람이잖아요. 봄바람에 이 소자가 웃을 소자예요, 여러분. 미소할 때 소자거든요. 봄바람에 웃는구나, 봄바람에 웃는구나인 거예요. 여러분 자, 꽃이 웃는다 의인법이죠. 두 번 반복했죠? 반복법이네요. 즉 나의 감정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존재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화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지금 외롭고 쓸쓸한데, 그쵸? 여러분, 고침상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지금 외롭고 쓸쓸해서 잠이 안 오는 상황인데, 지금 복숭아꽃은 웃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대조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넋이라도 님을 한대 연익경 여기다니. 자, 여러분, 넋이라도 님을 한대라는 건 여러분, 한 곳에 이런 말이겠죠? 한 곳에 연익경 여기다니. 여러분 이 연익경은요. 즉
남의 일로 알았더니 이런 말인 거예요. 넋이라도 님을 한 곳에 있고 싶고 그리고 나는 남의 일로 알았더니 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약간 여러분 해석이 조금 애매하죠. 봐봐. 넋이라도 님과 한 곳에 있고 싶었다. 이게 화자의 소망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일과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 거야. 즉 님이 다른 사람과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람이 난 거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즉 다른 사람의 일 쉽게 말하면 남일이죠. 남일이라고 여겼는데 이런 거죠. 지금 뭐가? 나의 상황이 그쵸? 이런 상황은 나에게 일어날 거라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도 보고요. 혹은 여러분 이걸 조금 의역해서 넋이라도 님과 함께 가는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벽이 더시니 뉘러시너이까 여러분 이게 그 우리가 고려가요 중에 정과정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정과정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고려시대에 이런 걸 많이 썼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벽이 더시니는 이게 이제 우기더니가 누구입니까? 이런 말인데요. 제가 뭘 우기냐면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그쵸?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 라고 그렇게 우기던 이가 누구냐? 너 아니냐? 근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이런 말인 거죠. 자, 올화, 올하, 아련, 비오라. 여러분 이 올화는요. 오리야, 오리야 이런 말이에요. 아련, 비오리야 이런 말이에요. 여흘한 어디 두고 소에 자란다. 이 여흘은 여러분 그 우리 물 있죠? 근데 이 여흘은요 화자를 비유하는 물이에요. 즉 나는 어디다 두고 소해는 여러분 소 히읗 종성체언인데 여기서는 다른 여자를 빗대어 표현을 한 거예요. 연못에 자라온다. 자라오냐. 소콧 얼면 여울도 교환이 여울도 교환이 여러분 자 소마저 얼면 여러분 이게 소 히읗 종성체언의 플러스 곧인데요. 이게 이제 소마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연못마저 얼면 여흘 나도 좋지 않냐 나도 좋지 않냐 이런 거죠. 즉 다른 여자와 이제 더 이상 상황이 안 되면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이런 말인 거죠. 너무 슬프죠? 남산의 자리 보아 옥산을 버여누워. 자 여러분 남산의 자리를 보아서 옥산을 버여누워. 이게 여러분 약간 비유적 표현인데 남산은 약간 따뜻한 온돌방을 뜻하는 거예요. 따뜻한 온돌방에 자 옥산을 베어누웠다는 건 여러분 옥으로 된 베개를 뜻하는 거예요. 옥베개를 베어두고 금수산의 이불 아래 금수산의 이 금은 비단이잖아요. 비단 이불 안에 사양각시를 안이 누워. 자, 여러분 사양각시는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약든 가슴을 맞춰쌉니다. 맞춰쌉니다. 여러분 이거는 약이 든 가슴을 맞춥시다. 맞춥시다. 이런 거죠. 즉 한마디로 내가 그 이제 몸 안에 사양을 품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이제 좀 같이 가슴을 맞추자라는 거는 이제 안고 눕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건 약간 임과의 어떤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달리 보면은 조금 되게 노골적이죠? 욕망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남녀상열지사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맞춥시다, 맞춥시다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현재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인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아소, 니마 여러분 아소는 이제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영탄법에 해당하겠죠? 니마, 님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얘는 도누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원대평생의 여엘사 모르옵세. 자, 여러분 원대평생이라는 거는 정말 영원히 평생 이런 말이죠. 평생 여엘살 모르소대. 여러분 여엘살은요 이제 여해다가 이때 말로 이별하다라는 거예요. 이별할 줄 모르고 지내십시오. 이별할 줄 모르고 지내십시오. 이런 말인 거죠. 즉 너와 나는 이별하지 말자. 한마디로 어떻게 사랑하자? 영원한 사랑을 하자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상도 하고 원망도 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후렴구가 없고 굉장히 약간 어떤 강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고 되게 노골적이기도 하고 솔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품은 고려가요 중에서도 특히 이 남녀상열지사로서 유명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주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번 공부하면은 나중에 또 도움이 많이 되겠죠.